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활기찬 하루의 시작, CJB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전의 한 위생 매립장 악취 발생으로 인접해 있는 청주시 현도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 CJB가 맨 처음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방관하던 청주시가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후속 취재했습니다. 2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청주시 현도면 중청리와 양지리, 금강 건너 대전 위상매립장이 2km 안쪽에 위치해 있지만 그동안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왔습니다. 대전시가 보낸 회신 공문에 그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주민들이 뒤늦게 권리 찾기에 나섰다는 CJB의 보도 이후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청주시가 주민들과 함께 대전시를 직접 찾아 경위를 따져 물은 것입니다. 대전시 측은 그동안의 설명과 달리 지난 2015년 한 차례 중청리를 피해 조사 지역에 포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도 현도면 2개 지점을 선정해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정확하게 어디 지점을 어떤 항목에 걸쳐 측정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확성을 기하려면 측정 지점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악취만 조사할 건 아니고 대기 쪽에 유해 환경 건도 한번 측정을 해달라고 또 요구를 했고요. 주민들이 용역 기간에 불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이번에도 보상 지역에서 제외된다면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최악의 경우 청주시는 환경부 분쟁갈등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나올 예정인 대전시의 용역 결과에 따라 이번 사안은 자치단체 간 치열한 환경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왕의 열매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소비자들로부터 각광받았던 아로니아가 불과 몇 년 사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습니다. 농민들이 너도 나도 재배에 뛰어들었고 지방자치단체도 재배를 부추긴 측면이 큽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8년째 아로니아를 기르고 있는 신춘정 씨. 오랜 고민 끝에 800그루를 뽑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배 면적의 60%나 됩니다. 인건비와 자재값 등 비용을 따져보면 생산을 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싸지. 또 거기다 인건비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팔려도 없지 또. 이거 다 포기하는 사람이 나뿐이 아니라 전국에 아마 많을 거예요 지금. 왕의 열매로 불리는 아로니아는 2013년부터 본격 보급돼 농가의 짭짤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까지 재배 면적은 12배, 생산량은 75배 급증하며 한때 킬로그램당 4만 원대였던 가격이 올해는 1,00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논이, 4차인치 등 새 건강식품이 시장에 쏟아지고 값싼 외국산 아로니아가 물밀듯 수입되면서 국산 아로니아의 설 자리가 크게 줄었습니다. 한때 아로니아 재배를 부추겼던 지방자치단체는 이젠 재배 면적을 줄이라고 권유합니다. 재배 면적 축소에 참여하는 도내 310개 농가에는 모두 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도내 전체 재배 면적의 4분의 1가량인 100헥타르를 이달 말까지 없앨 예정입니다. 가격 하락과 판로 부재에 이중고에 시달리는 아로니아 재배 농민들은 재배 축소 농가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지난해 11월 KTX 오송역 인근 열차 단전 사고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됩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감사원이 자료 조사를 마친 후 이번 주부터 4, 5주 동안 실질 검사를 벌이고 충북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도 이번 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는 코레일과 충청북도의 사고 책임 비율 판단에 근거가 될 전망인 가운데 책임 비율을 놓고 두 기관이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청북도 현안 사업에 대한 현지 실사가 이어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전국 7개 지역이 강소 특구 지정을 신청한 가운데
과기부가 이번 주쯤 청주 오송을 찾아 현장 실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15일 실시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에 대한 현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쯤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도는 이번 달 안에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해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는 3지구를 기존 1, 2지구와 연계해 산업과 물류,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7시 28분쯤 옥천군 동쪽 27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충북소방본부와 옥천군 등에는 발생 신고와 피해 여부를 묻는 주민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기상지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천의 한 작은 성당에 문화재 등재가 추진됩니다. 종교사적, 건축사적 가치가 높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아 숨은 성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정방형 십자가를 형상화한 성당 내부. 십자가 한쪽 날개에 제단을 배치하고 좌석은 부채꼴로 배열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지를 전하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성당 내부를 은은한 빛으로 가득 채웁니다. 지난 1965년 독일인 알빈 슈미트 신부가 설계한 제천 의림동 성당입니다. 알빈 신부님이 굉장히 많은 건축물을 지으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그 원형이 잘 보존된 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빈 신부는 일제강점기 투옥과 추방, 재입국을 거치면서 칠국 외관 성당 등 180여 개의 가톨릭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바티칸 공의회 신학과 독일 건축을 조화시켜 문화유산 가치를 높였지만 원형 보존된 성당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제천시는 배론 성지와 연계하는 근대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로도 아름답고 훌륭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종교적으로도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한편 문화재청은 의림동 성당의 현지 실사를 마치는 대로 가치 유무 보고서를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충북에선 농협과 축협, 인삼, 원예, 낙농, 한우와 산림조합 등 73개 조합이 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해서 조합장을 선출했습니다. 큰 무리 없이 선거가 치러진 건 다행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각종 불법 사례가 잇따라 후유증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 73명의 당선인을 낸 충북의 경우 금품 살포와 흑색 선전 등 선거판이 혼탁으로 얼룩졌습니다. 조합장 선거의 또 다른 이름, 바로 깜깜이 선거입니다. 토론에 한 번 없이 조합장을 뽑기 때문에 붙여진 말입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무자격 조합원 논란이 왜 반복되는지도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선거제도 개선보다 지역 농축협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막강한 조합장의 권한이 농촌 고령화 등과 맞물려서 농협의 폐쇄성을 조장한다는 판단은 늘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조합장이 지역 농협과 축협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과 판매, 조합장 선출 등 곳곳에 조합원의 손길과 눈길이 닿아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 방만 경영, 선거 타락의 주 요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도 고쳐지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무자격 조합원 정리와 동시에 청년 조합원 유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학연과 지연, 금품 등 다른 접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탓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봐야 합니다. 청년 농민의 경영 참여 할당제를 적용하는 등 무자격 조합원의 빈자리를 젊은 피 수혈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조합장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을 써서 당선이 되면
그 돈을 만회해야 하는 부패가 만연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조합장은 돈벌이나 권력 상승 수단이 아닙니다. 진정한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란 얘기입니다. 조합장이 누리는 혜택과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점차 줄여나가야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당선된 조합장들은 조합원 간 반목과 갈등을 봉합하고 조합원들의 복리와 후생 증진을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 음해성 투서로 동료 경찰관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충주경찰서 윤모 경사가 파면 조치에 불복해 지난달 18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또 1심 선고 기일도 연기를 신청해 지난 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변경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경사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괴산군이 도내 시군 중 처음으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합니다. 괴산군은 다음 달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의 상품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천시의회도 다음 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청주시의회도 다음 달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달 15일까지를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갑니다. 도는 헬기를 이용한 공중 궤도와 함께 산불 위기 경보에 따라 상황실 인원을 늘리고 주말 기동 단속도 벌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2019 무공수훈자회 안보 결의대회가 오전 11시 20분 우암 새마을금고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이 오후 2시 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단양에서는 국가암검진사업 초청 강연이 오전 11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제천, 보은 영하 5도, 청주 0도 등 청주를 제외한 도내 전역이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5도, 충주 14도 등 14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맑다가 모레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